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스피킹 섹션에서 고득점을 맞는 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득점 노하우라기보다는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 을에 가야 하는 길, 거쳐야 하는 과정,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많은 학생분들의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이 부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리딩 리스닝부터 잘하자입니다. 리딩 리스닝이 만점이 나와주면 제일 좋습니다만, 사실 리딩 리스닝에서 잘해서 점수에도 나쁠 건 없지만 스피킹에서도 꼭 도움이 된다. 리딩 리스닝에서 갈고 닦았던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나 구성 방식에 대한 이해들이 스피킹에서도 고스란히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리딩 리스닝을 잘 해야 여러분들이 이 점수에 흔들림이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리딩 리스닝이 약간 이렇게 탄탄하게 받쳐주면 이 스피킹을 점수를 뭘 맞던 안정된 심리에서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피킹에도 도움이 간접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제 스피킹 문제가 총 4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3문제가 이제 스피킹에서 리딩 리스닝을 같이 가지고 나옵니다. 특히 이제 리스닝이 중요한데, 이 리스닝을 잘 해놔야 스피킹에서도 결국은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형부터 잘 하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4문제가 스피킹 세션에서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3문제가 리스닝이 같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통합형 문제들이 이렇게 비중이 큰 이유는 뭘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쓰이는 스피킹 스킬이 그냥 스피킹만 하는 경우가 잘 없고 리딩 리스닝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가봅시다. 식당에서도 메뉴판을 보고 여러분들이 웨이터를 아니면 혹은 웨이트레스 분을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제 물어보시죠. How can I help you? 아니면은 May I take your order? 이런 식으로 물어보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Yes, I would like to 이러면서 이제 메뉴판을 보면서 말을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가 몇 번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사실 스피킹이라는 어떤 언어 소통 방식 자체가 리딩 리스닝과 같이 쓰이는 경우들이 수두룩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렇게 높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4문제 중 3문제씩이나 되는 섹션을 가지고 생각보다 잘 생각을 못 하시고 너무 독립형에만 치중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통합형부터 잘 잡아주셔야 여러분들의 점수도 잡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통합형에서 특히나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많은 분들이 이 리스닝 스크립트를 딱 들으셨을 때 리스닝 스크립트를 가지고 내가 말을 할 때 뭔가 100% 복원을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100% 복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리딩에서 나왔던 무언가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 리스닝이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따라서 그 리스닝에 대해서 위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지만, 이 리스닝에서 어떤 부분을 말을 해줘야 되는지는 사실상 리딩에서 대체로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3번 문제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 개념과 정의가 나오고, 그리고 예시가 나오는 문제 있죠. 여기에서는 예시를 100% 가지고 복원을 하는 것은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시를 가지고 2분, 3분을 재생을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1분 동안에 네이티브 스피커보다 빨리 말을 해서 모든 내용을 전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선생님들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추려서 어떤 내용 위주로 말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숙달이 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주변의 학원의 수업이나 아니면은 영상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그 포인트별로 리스닝에서 어떤 부분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지 그것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습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통합형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연습을 하시고, 두 번째 모범 답안을 보시고, 세 번째 두 번째 연습을 해보시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번째입니다. 자, 3번째 같은 경우는 독립형을 지속적인 노력을 해라, 이겁니다. 자, 독립형에서 이제 크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접근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생각이 안 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자, 아무래도 준비 시간이 15초밖에 안 되고, 뭐 사실 문장 읽어주고 하는 시간 더 하면 15초보다 좀 더 되긴 하지만, 준비 시간도 짧고,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던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각이 빨리빨리 나지를 않고, 생각이 안 나면 말이 안 나오죠. 자, 막말로 이제 영어를 못하면 감점이지만 생각이 안 나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는 연습이 좀 따로 돼야 된다. 그래서 이 토픽 리스트를 가지고 보시고, 뭐 기출 문제나 토픽 리스트를 가지고 여러 개의 토픽들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쌓아 넣어야 여러분들이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라고요? 여러 토픽에 대해서 생각을 쌓아 놔야 된다. 매번 보는 토픽을 새로운 생각으로 들이받으려고 하시면 이거 어렵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인류 문명이라는 게 여러분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부터 쌓아오지 않았습니까? 갤럭시 S22도 S21으로부터 좀 더 발전을 시킨 것이고 21도 20로부터 좀 더 발전을 시킨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뭐 그런 어떤 자존심, 그러니까 새로운 걸 보았을 때 모든 걸 가지고 그냥 새롭게 들이받아 버린다.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의 풀을 미리 쌓아놓고 생각의 풀을 미리 쌓아놓고 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토픽들을 이렇게 쫙 펼쳐놓고 하루에 한 20개 정도 이렇게 의견 하나 이거 두 가지 의견 하나 이거 두 가지 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는 또 다른 방식이 있으면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좋습니다만 어찌 됐던 간에 미리 생각을 해놔야 된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포인트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전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이제 뭐 긴장이 될 수도 있고 위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컨디션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스피킹에서 전달을 하는데 좀 방해 요소들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전달을 하는 것 자체에 익숙해지셔야 된다.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스피킹을 하는 것을 연습을 좀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카페에서 영어 스피킹을 연습을 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린다. 선생님 저는 부끄러워서 남들 앞에서는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면은 뭐 정 어쩔 수 없지만 어찌됐든 어디서든 연습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권장을 드리는 거는 이제 사람들 있는 데서 스피킹을 하는 걸 이제 권장을 드린다. 자, 그리고 전달을 할 때 여러분들이 목소리 톤을 좀 높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너무 일상 톤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버리시면 아무래도 그 하는 사람도 처지고 듣는 사람도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 톤을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 이렇게 한 옥타브 높은 솔로 이제 들이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 번째는 바로 영작입니다. 영작이 생각보다 영어가 이렇게 빨리빨리 튀어나오지 못하는 게 이제 영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은 있는데 그걸 영어로 표현을 하려는데 그게 빨리빨리 안 나온다.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영작이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 한국인들을 좀 토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작을 빨리 할 수 있어야 스피킹이든 라이팅이든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영작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작은 숙달하는 법이 간단합니다. 해보면 됩니다. 뭐라고요? 해보면 됩니다. 어떻게? 많이 빠르게 무식하게는 아니고 어쨌든 이제 빠르게 많이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영작을 해야 되나요? 간단합니다. 이제 드립다 이제 토플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들을 가지고 많은 문장들을 한 표현씩 이제 한 번씩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는 저는 한 500문장 정도를 먼저 영작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500문장 정도를 영작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스피킹 라이팅을 준비하는데 아주 좋은 자세이자 마음이자 준비가 된다. 그래서 영작을 여러 번 빨리빨리 내는 걸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표현당 5문장씩을 빠르게 손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타이핑을 따다다다다다 치셔서 연습을 하시면 영타도 늘고 그리고 영작력도 늘립니다. 문법적으로 틀리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본능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맞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네이버 뭐 블로그 카페 이런 데에서나 아니면 문법책을 사시거나 문법 리뷰를 한번 쭉 해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워오셨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기초가 아예 없진 않으시단 말이에요. 다들 약간 문법이 있고 약간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체력이 좋든 나쁘든 체력이라는 게 일단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늘리면 되는 거죠. 운동선수가 되려면. 그것처럼 이제 문법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워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마다 이제 뭐 넓은 폭으로 이해를 하고 있던 좁은 폭으로 이해를 하고 있던 어쨌든 문법에 대한 기초는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쌓아 놓고 먼저 한번 이렇게 문법책을 쫙 리뷰를 해서 한번 쌓아 놓고 그 다음에 영작을 드립다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로 말씀드리면은 문법에 대한 리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작을 한 500문장만 500문장 금방 합니다. 예, 하루면 합니다. 하루면. 이틀이면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영작을 또 따로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전달, 세 번째 영작,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독립형 고득점이 나오는 것이다. 물론 선생님 저는 스피킹부터가 쉽던데요. 그냥 독립형 보면 바로바로 생각이 나는데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잘 없어요. 네, 그런 사람이 잘 없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숙달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스피킹 고득점을 만드는 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대로만 하시면 뭐 잘 나온다. 100%다. 뭐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대체로 주변에 이렇게 케이스들을 보면 대체로 이렇더라. 그리고 저도 그랬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확신은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피킹 고득점에 가는 길 알아보았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